우리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정원 요원 파견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치가 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호크 미사일 얘기를 했어요. 예. 김대영 의원님. 대통령실의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특사가 한국에 조만간 올 거고 155mm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건 틀린 거다. 전환 분석팀 파견은 검토한다. 어느 정도 수준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돼서 우선은 방어용 무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호크 미사일 얘기가 나온 것도 그러한 차원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호크 미사일을 지원하려면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미국제 무기다 보니까 예. 제3국에 인도를 하려면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예. 바로 맞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저 영상 찍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예. 저 김대영 의원이 직접 저기 어디서 쏜 건가요? 여기 그 충청도 쪽에 가면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쪽에 가면 거기 뭐... 이제 서해상을 쏘고 지금 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 현장에 직접 계셨을 때 예. 호크 미사일이 1960년대 구형 미사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장에 투입될 정도의 그 파괴력은 있다면 호크 미사일 정도 지원도 검토하지만 150mm 살상 무기까지는 직접 지원은 어렵다. 물론 이것도 가능한 옵션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을 때는 그때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155mm 포탄이나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어용 무기, 특히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많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호크 미사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특사도 보내고 우리도 인도적인 지원, 뭐 간접 지원도 검토하겠다. 근데 이제 러시아도 저렇게 지대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드론 말고 필요할 정도로 지금 러시아도 공군력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군도 사실 많은 수의 전투기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요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위주로 우크라이나의 대도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막으려면 저런 호크 같은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 현재 나오는 지대공 미사일들은 사실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대공 미사일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만든 천궁2도 막 중동에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형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검토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 특사 한국 온다. 호크 미사일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오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이거 포탄 지원 직접 안 하겠다. 그런데 전황 분석팀이라고 해서 국정원 요원 모니터링 팀은 파견은 검토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감찰단 파견,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민주당 의원 한 명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입니다. 해외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입니다.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그래서 현대전을 치르는 북한군을 두 눈으로 좀 보고 직접 볼 기회다. 김진욱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 부분 보면 분명히 며칠 전에 안규백 의원도 제가 알기로 국방위원장도 했는데 안규백 의원은 분명히 한번 전쟁 상황을 눈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했는데 오늘 김병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참관단도 파병의 일종이니까 국방부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저는 뭐
뭐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볼 필요도 있지만 보기 위해서 보낸다면 그건 국회에다가 지금의 상황의 엄중함을 때문이라도 국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게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민간인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두리뭉술하게 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155mm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걸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불과 며칠 전에 지난 10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대통령실이 우리가 검토 안 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엇박자로 나온다면 예. 이것은 지금 누구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정보를 일부 수집해 오는 것과 심리 전당 같이 현역 군인들이 파견돼-가지고 북한군 포로병을 직접 신문하기 위해서 가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국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의 엄중함 그리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한반도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임의적인 행위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하고 상당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관단도 파병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도 오늘 입장을 낸 게 뭐냐면 나토 출장단에 탄약 담당자가 포함됐다고? 아니다.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요원일 뿐이다. 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호준석 대변인님?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은 미국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뭐 파병한다는 저런 그 정신 세계는 기승전 탄핵 모든 게 이제 탄핵으로 통하는 당리당략과 거기에만 이제 그 몰두하다 보니까 저런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싶고요. 그러면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미국한테 그냥 얻어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그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 뛰어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막 호도를 하시는데 사실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우리 우방 중에서 지금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푸틴 대통령 5번째 취임식에도 거기에 특사를 보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우리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중하게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 이런 생각해보면 만약에 1950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해 왔을 때 우리의 우방들이 다 이런 식의 신중한 태도를 그냥 견지했더라면 예. 지금 우리는 김정은 정권 치하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좀 갑자기 짧게- 이상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갑자기 저도 당황하지만 김일욱 대변인께도 말씀드려야 되고 짧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데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6.25 때 많은 그 서방의 국가의 지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예. 그게 개인의 국가의 판단이었다가 아니라 예. 유엔에서 이 그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같이 용인해주자, 같이 가자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야당이 마치 지금 굉장히 이거 갖다가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호도한 게 아니고요. 국정원이나 지금 정부의 발표가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군 포로를 우리가 직접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야당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둘러 가냐.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마치 야당이 모든 것을 반대한다. 마치 모든 것이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아까 뭐 호준석 대변인께 이상입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정리할 텐데 다만 이런 거 있겠죠 김진욱 대변인 물론 민주당에서도 뭐 걱정은 많고 이건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주술사 얘기를 하면서 다른 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기 위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한 취지. 지금은 이제 머리를 맞대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우크라이나 전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본격적인 그 교전까지 일어났다는 보도 내용 인용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러시아 전쟁 상황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